네, 10장 문자열 클래스와 파일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객체와 클래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봤더니 문자열 클래스, 파일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적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C++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지면 주어진 문제에서 객체를 식별하고 그 객체를 통해서 클래스를 선언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 객체를 생성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클래스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객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객체에 대한 클래스를 미리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클래스, 파일 클래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라고 해서 자주 사용하는 객체에 대해서 그 클래스에 대해 이미 C++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정의를 해놓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그 담당하는 스트링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처리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파일 스트림 클래스가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의되어 있으니까 스트링 클래스에 어떠한 멤버, 함수, 멤버, 변수가 있는가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 스트림 클래스도 역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어떠한 멤버, 변수, 멤버, 함수들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건 뭐죠? 퍼블릭 멤버죠. 프라이빗 멤버는 당연히 접근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스트링 클래스의 멤버들의 정의는 이미 되어 있어. 이미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바깥에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서 쓰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퍼블릭 멤버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정보를 담은 바로 그 헤더 파일을 이제 소스 코드에 포함을 시키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9장 연습 문제에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그 객체가 있었어요. name, person, member 변수로 name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있었는데 걔가 바로 스트링 클래스를 따르는 객체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스트링 클래스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 클래스로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다 쓰면 돼요. 그러면은 스트링 클래스를 쓴다라고 하는 건 뭐죠? 스트링 객체를 생성을 해야겠죠.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생성했어. 그러면은 요 해당 스트링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생성자가 있으면 당연히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Name하고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어. 그럼 뭐게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고요. 스트링하고 이렇게 객체 이름을 썼는데 괄호 열고 이렇게 쌍따옴표 한 다음에 김갑순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스트링의 생성자 중에서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생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호출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멤버 함수, 어떠한 것들, 퍼블릭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바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스트링 클래스는 이렇게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스트링 클래스죠. 객체 생성합니다. 는 이렇게 등호를 했어요. 대입을 해준 거죠. 요 문자열을 여기에다 이렇게 대입시켜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한 요 내용이 얘하고 요거하고 얘하고 동일해요. 왜? 스트링 클래스는 이러한 대입 연산자를 제공해 줘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공해 준다 그러면 제공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런 클래스에 이런 연산자를 제공해 줄까? 이런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도 저러한 연산자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트링 클래스는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는 이렇게 대입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요 생성자를 호출해서 쓴 거나 이렇게는 해서 대입을 해서 쓴 거나 동일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건 한번 이제 소스 코드를 본 겁니다. 지금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 내가 요 문자열 클래스를 쓸 거니까 헤더 파일에 포함을 시켜 놓고
객체를 하나 생성했어요. 예, 문자열 객체, 스트링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이렇게 이거는 문자열 대인문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sname을 출력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 값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 문자열이라고 출력이 돼요. 그리고 문자열의 길이라고 했죠. sname 점 하게 되면은 요 해당 클래스의 멤버들의 목록이 나오겠죠. 그 중에 length라고 하는 요 멤버 함수가 있어요. length라고 하는 멤버 함수는 해당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sname 점 해가지고 append라고 하는 멤버 함수가 있어요. append라고 하는 멤버 함수는 기존에 있는 문자열에다가 내용을 더 추가시켜 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자열이 있으니까 클래스가 추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 append라고 하는 멤버 함수는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sname은 sname 플러스 클래스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 값에다가 이 문자열을 더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할당해 주세요. 이렇게 수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스트링 클래스에 이미 이러한 연산자들에 대한 기능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직접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스트링에 snam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 생성을 했죠. 그리고 sname은 문자열을 집어넣고 해당 그 문자열을 여기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문자열의 값이 그대로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의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점 찍어보면은 바로 스트링 클래스의 멤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멤버들이 나오죠. 그래서 멤버가 무지 많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 봤더니 오퍼레이터, 플러스는 이렇게 있죠? 예, 연산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 그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덧셈 연산자 정의되어 있고, 대입 연산자 정의되어 있고, 예, 배열도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예, 우리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직접 클래스 정의하고, 거기다가 연산자도 덧붙여서 같이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ength라고 하는 그 이제 멤버 함수는 길이를 구해주는 멤버 함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러한 그 컴파일러 그 도움말에 보면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 그 클래스의 멤버 함수들에 대해서 보통 다 그 내용이 도움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F1키 누르면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도움말 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지금 네트워크가 제가 이거 녹음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전원을 충전시켜 놓고 하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끊거든요. 그래서 지금 끊겨져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한번 직접 스트링 상태에서 F1을 눌러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구했고 그 다음에 sname은 sname 플러스 클래스라고 해서 이 클래스가 여기에 이제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럼 문자열 클래스가 되겠죠. 그렇죠? 요 내용하고 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해 보면은 문자열 클래스가 나오고 그거의 길이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더 생성했죠. 근데 괄호 열고 여기 뭐 넣었죠? sname이라고 하는 객체를 그대로 집어넣었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복사 생성자. 우리가 생성자가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 될 수가 있었고 생성자 정의에서 생성자는 자동으로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돼서 실행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했었죠. 그런데 복사 생성자라고 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 이미 생성된 객체의 멤버 변수 값을 말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객체는 sname하고 동일한 멤버 변수 값들을 갖겠죠. 그래서 여기 스트링 append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했죠. 근데 여기 지금 0,8이라고 했잖아요. 이 스트링에다가 컴퓨터 사이언스 0번째부터 8개의 글자를 복사하라는 거예요. 얘가 0번째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은 스트링에 뭐가 들어갈까요? 원래 복사해온 문자열 클래스가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출력을 해보고 길이를 한번 출력해보고 사이즈라고 하는 멤버 함수 역시 길이하고 같아요. 그 크기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왜 안 나오죠? 예,
컨트롤 F5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문자열이라고 나온 거는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예, 여기서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길이 해서 sname.length에서 6이 나왔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덧붙였죠? 그래서 그 문자열 클래스가 출력이 된 거고 그럼 이제 길이가 증가됐겠죠? 길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복사 생성자를 썼으니까 이때는 분명히 문자열 클래스가 들어가 있을 텐데 어펜드에 의해서 컴퓨터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출력을 해봤고 그 다음에 길이 구한 거죠. 랭스하고 사이즈하고 똑같이 길이를 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뭘 해야 될까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트링 클래스에 어떠한 멤버들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문자열 클래스의 생성자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매개 변수 없는 그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빈 문자열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런데 직접 문자열 객체를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 문자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미 생성되어 있는 문자열 객체예요. 그럼 이제 복사 생성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임에 바로 스트링이라고 하는 요 객체가 전달이 돼서 그거하고 동일한 그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자 배열. 이렇게 문자 배열로 값을 집어넣고 그 값을 할당해 주는 거 이러한 형태도 생성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개수하고 문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문자를 5개의 값을 갖는 문자열로 그럼 스트링 3은 A라고 하는 문자열 객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성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생성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소스코드 확인하면서 입력하고 실행해 보면서 각각의 생성자가 제대로 호출이 되고 실행이 됐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추가하는 멤버 함수 어펜드가 있어요. 어펜드는 이렇게 어펜드하고 문자열을 써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문자열이 다 추가가 되는 거고 아까처럼 시작 위치하고 개수를 넣어주게 되면은 요 위치에 해당 개수만큼의 문자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ew string에서 컴퓨터라고 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이거는 new string.append라고 해서 science를 추가했어. 그러면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요 뉴 스트링이라고 하는 객체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뉴 스트링 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근데 점 어펜드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죠? 0번째서부터 8개니까 컴퓨터가 되겠죠. 예, 뉴 스트링에 바로 컴퓨터가 덧붙여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뉴 스트링에 지금 처음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었어. 그런데 어펜드 하기를 3, 느낌표였어요. 그러면 뒤에 느낌표 3개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직접 소스코드 입력해서 어펜드 멤버 함수 동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assig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assign이라고 하는 멤버 함수는 스트링의 멤버인 멤버 함수는 예, 이렇게 assign 문자열 하게 되면 그냥 값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는하고 똑같아요. new string을 하나 생성했는데 처음에 컴퓨터라고 초기값을 줬어. 그랬는데 newstring.assign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science 써주게 되면은 컴퓨터가 이제 그 컴퓨터 위에 science가 오버라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newstring의 값은 science가 됩니다. 그 다음에 assign 문자열 시작 위치 개수 역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new string의 값이 요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 8번째 위치에서 7개의 값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8번째가 여기죠. 여기 사이언스 S서부터 7개가 바로 사이언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8 하게 되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8개를 갖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ssign에 개수하고 문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 개수만큼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append는 추가되는 거였는데 assign은 그냥 할당이 돼서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append 멤버 함수, assign 멤버 함수 역시 각각 여러분이 소스 코드 직접 확인하시면서 각각 형태대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at이라고 하는 멤버 함수도 있어요. at은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값을 갖는 문자열 객체가 있는데 여기서 .at이라고 했죠. 여기 .at에서 0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요 문자열 객체의 문자열 중에서 0번째 문자, 0번째 문자를 리턴해요. 그래서 캐릭터 변수에다가 이거의 값을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C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 있는 문자를 리턴해 줍니다. 요 멤버 함수는. 그 다음에 length하고 size, 문자열 객체에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 주는 것이 length하고 size에 해당됩니다. 멤버 함수. 그 다음 clear는 객체를 빈 문자열로 초기화시켜줘요. 그리고 erase가 있어요. erase는 위치하고 개수를 써주는데 지정된 위치서부터 해당 개수만큼 문자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ew string의 컴퓨터라고 했는데 erase 6,2라고 했어. 그럼 6번째 위치에서 2개의 문자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ER이 삭제가 된 거고 clear는 모두 삭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직접 예제 소스 코드로 직접 실습하시면서 각 멤버 함수의 역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